안녕하세요. 주동석입니다. 오늘은 양문석 의원에 대해서 인사평가 방법론을 배워볼 텐데요. 그 양문석이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방법론을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다루어 봐야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 가지고 봤던 그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쭉 훑어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훑어볼 수 있는 분들은 다 훑어보고, 그 다음에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제가 정보를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힘당 당대표 전당대회를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제 보니까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렇게 4파전이 결선 투표까지 가겠느냐. 원희룡은 이제 자기가 친윤이다. 그래서 자기를 뽑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윤상현은 62년생인데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우리 나라 형편에서는 뭐 대단한 그 엘리트 출신이죠. 나경원은 63년생인데 법대 나와서 판사를 하다가 나와서 저렇게 됐습니다. 이 빠루를 들고 나섰죠. 그게 나경원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이벤트가 됐습니다. 그 빠루 문짝을 떼어내려고 빠루를 들고 나섰던 나경원. 원희룡도 서울대 법대를 나왔죠. 그래서 뭐 전국 무슨 수능인가 뭔가 무슨 고사에 전국 수석을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사법고시도 뭐 수석을 했대나 어쨌대나 뭐 그랬죠. 마지막에 한동훈도 73년생인데 법대를 나왔어. 소년등과를 했죠. 학교 다니면서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얼굴을 보면 다 헐끔해요. 그 명문대학을 나왔고 한 나라의 당 대표를 한다는 사람이 다 같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는 인식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다 나라를 말아먹을 사람들이잖아요. 실제로 말아먹었고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 교육 제도의 아주 결정적인 문제점을 이 네 사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한 나라의 당 대표로 나온 사람이 다 똑같은 대학을 나왔어요. 아니 뭐 100만 명 아니면 50만 명 정도 조그만 나라라면 뭐 그거 이해가 돼요. 대학이 뭐 몇 개 있겠어요. 우연히 같은 대학을 나왔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나라가 미쳤다고요, 지금. 교육 제도가 교육 내용의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인류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여기 있는 네 사람이 그렇게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국가의 엘리트를 길러낸다는 학교가 이런 애들이에요. 한결같이 머저리 같은 애들이란 말입니다. 나경원은 빠루를 들고 나왔어요. 얘는 뭐 했어요? 원희룡은 뭐 했습니까? 뭡니까,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건희 고속도로로 만들어버린 사람 아니에요?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뭐 자기는 다 그만두겠다고 그랬던 놈 아니냔 말이에요. 윤상현은 뭐예요, 이게? 진짜 웃기는 놈 아니야, 이게.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동훈이는 너무나 잘 알고요.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입하고 싶었던 교육제도가 있다고 했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독일의 교육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찾다가 이 책도 있고 이전에 썼던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오래됐고 이 책이 그래도 가장 최근에 나왔어요. 내가 보다가 이 책이 나왔길래 얼른 사서 봤어요. 2012년이라고 여기 썼는데 21년입니다. 독일 부모는 조급함이 없다. 2012년이 아니라 21년입니다. 이비락이라는. 그러니까 문고판으로 나왔고 수필집처럼 아주 담담하게 독일에서 두 아이를 교육시키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공부했던 이야기. 시골교사 백경자 선생님이 교사로서 10년간 교직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독일을 가는 바람에 그 남편을 따라서 낯선 독일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독일 북부 키일 대학인데 키일 대학의 원래 본명은 크리스티안 알브레히트 우니버시테츠 키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키일 대학이라고 그러죠. 제가 나온 대학도 좀 길어요. 원래명은. 근데 그 원래명은 독일 사람들이나 길게 그냥 쓰는 거지. 그냥 기슨 대학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키일 대학이라고 하죠. 유스투스 리비 유니버시테트 기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스투스 리비라는 게 화학자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화학자인데 그 화학자 이름을 따서 유스투스 리비 유니버시테트 기슨 그럽니다. 기슨 대학이라고 그러죠. 키일 대학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경제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학사와 석사학위를 다 포함되어 있죠. 독일 학제에서는. 그러니까 2000년에 가서 2010년도쯤에 이제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한 10년간 공부하시고. 그래서 2010년간인가 몇 년인가 내가 읽을 때는 봤는데 잊어버렸습니다. 하여튼 이 책이 주는 의미는 독일에서는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나, 뭘 가르치나, 이런 걸 여기다 자기 아이들 교육이니까 관심을 있고 했고, 자기도 가서 디플롬을 받았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석사학위죠. 경제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니까 대학을 졸업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끼리 말하면 진짜 어려워요.
어렵게 졸업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자기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여기에 공부의 기본은 글쓰기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글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일 부모는 조급함이 없는데 학교에서 글을 쓰게 계속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글 쓰는 게 학교 다니는 목적이에요. 글 쓰는 게. 성적은 있는데 순위는 없어. 석차는 없어. 성적은 있는데 석차는 없어. 그래서 한 페이지 149페이지와 150페이지에 나온 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독일 대학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가차없이 제적합니다. 독일 교수들은 봐주는 게 없어요. 봐주는 게 없어. 성적이 안 된다. 얘가 안 되겠다 싶으면 가차없이 끝내줍니다. 박사학위 과정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대학을 졸업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적하는 얘기가 나와요. 제적이 주는 의미는 이참에 본인의 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이다. 공부 자체가 적성에 맞는지 아니면 그 과목이 본인과 맞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시험 규정 때문에 내내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아차 하다간 곧 제적감이 되기 때문이다. 아차 하다간 제적되죠. 제적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적되면 다시는 독일 땅에서 대학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다 해서 이게 몇 번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2과목 떨어지면 2과목만 다음 학기에 다시 침대요. 그런데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한 과목, 그 다음엔 한 과목이 붙었고 한 과목이 떨어졌어. 그러면 한 과목만 치면 돼요. 근데 3과목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 학과에서 공부할 재능이 없다고 칩니다. 그래서 제적을 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높은 낙제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서? 결코 아니다. 등록금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평가와 점수의 냉혹함과 잔인함의 존재함을 보여준다. 국가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안 되면 사회에 내보내지 않겠다는 국가의 확고한 의지다. 이미 중학교부터 걸러지고 선택된 그들에게 대학원 과정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당연한 요구일 수 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이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성적이 안 돼? 그럼 자르는 거야. 그럼 자르는 거야. 그럼 잘린 애들이 어디 가냐? 갈 때는 많아. 다 가. 어디론가 다 갑니다. 그 전문대학이 있어요. 또 파호슈레라는 전문대학으로 가기도 하고요. 거기는 한 3년 코스입니다. 거기 나와도 취직은 되는 거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고등학교 졸업한 것으로 자기가 어디 취직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고요. 갈 길은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그것도 다, 무상교육이죠. 교육은 하여간 무상교육입니다. 알짜롭죠. 그러니까 이 상과대학 경제학을 전공했으니까 상과대학을 나온 거예요. 경제학과 경영학을 같은 이 대학에서 따집니다. 그걸 상과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경제학도 졸업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수입하고 싶었던 교육제도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교육의 민주화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교육이 민주화되지 않았어요.